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오늘 6월 1일, 6월달 첫 시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엔젤 산업, 즉 저출산 관련 정책주죠. 어제 중국에서 이 산하 제한 정책, 그러니까 세자녀까지 허용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자녀 셋까지 나와도 된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등 이렇게 많이 이 산하 제한 정책 관련지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보면 중국 산하 제한 정책 폐지 발표, 아가방 컴퍼니 급등.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벌써 뉴스는 나온 거고 주식들은 올라간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마감 시황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앞으로 올라갈 것도 이제 찍긴 새벽 영상 많이 찍긴 하지만 또 이제 미리 올라갈 걸 미리 맞춘다고 이렇게 신의 영역이 있죠.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시황 정리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대비할 수 있는 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출산 관련 정책주에서라도 높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이 있고 갭을 띄어서 높이 떴다 하루 종일 떨어진 주식들이 있죠. 또는 아직은 출발 안 하고 있고 그쪽 섹터에 있어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살펴보다 보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서 아직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 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고 또 내일 시장에서 방향과 흐름을 보고자 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많이 올라간 거를 찾는 이유가 어떤 미리 올라간 걸 찍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찍는 거니까 꼭 참고상에서 보시고요. 일단 어제 시간에 아가방 컴퍼니가 엄청 올라가 있어. 상한가부터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갭을 띄웠죠. 자, 갭을 시가가 16%대, 그리고 고가가 26%대 막 하루 종일 떨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사실 이 친구가 장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서 출발했더라면 잘 마음이 편한데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즉 예전부터 요 가격대에서 출발해도 여길 맞고 떨어지는 건데 출발선 자체가 이 근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맞고 떨어졌죠. 자, 저런 뉴스가 뜬 자리가 월봉에서 시작하는 이런 데가 아니고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내일 모레 이렇게 쫓아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대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가에서 이 꼬리 찍는 부분이 월봉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매물대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친구가 추가로 떨어졌다 조정권이 오면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긴 음봉에 힘입어서 이제 며칠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자, 그렇게 추세를 결정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5주선 저번 주에 완벽하게 장악해놨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점이 5,570원인데 앞으로도 5,570원이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죠. 그만큼 5주선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 고점이 가장 높은 이 변곡점 맞고 떨어진 거라 조금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도 당연히 앞에 있는 거래를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자, 며칠 걸려서 이렇게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밀렸다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또 이슈가 나온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죠. 지금은 어쨌거나 조금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 톱박스 코리아라고 있죠. 역시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사실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예전에 톱박스 코리아 거래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데서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맞고 떨어지는 오늘의 고점 자리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예전 고점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갭을 너무 높이 뛰어가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했고요. 잘못하면 최고점에 물리죠. 자, 주봉에서도 저번 주에 5선 안착해주는 이제 이번 주 5선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주선의 가격이 1722원인데 일봉에서 고점 맞고 긴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밑으로 밀리겠죠. 밀렸을 때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준 자리들, 즉 이렇게 보면 4월 20일 날 형성된 1770원대 이런 데 밑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주가가 며칠간 조정받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톱박스 코리아는 보면 이제 중국 산하전체 제한 세자녀까지 허용도 그렇지만 또 정부가
국내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 경영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에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젤 사업이라든가 저출산 관련주들이 중국의 세자녀 것도 관련이지만 우리나라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죠. 톡박스 코리아도 그런 이유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오늘의 고점이 월봉에서 보시면 현재 주가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보죠. 월봉에서 낮은 위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위치였는데 특히 예전에 목표가로 삼아야 될 자리인 이 20개월 되는 변곡점 뚝뚝 꺾인 부분 이 1,900원대라든가 전고점 부분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 떨어져서 얼마든지 5개월선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5개월선 잘 지키고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또는 주봉에서 가깝게는 주봉에서 5주선 리틀하지 않는 거 확인하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톡박스 코리아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일봉에서 이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몇 시간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렇게 20일선을 얼마나 잘 지키고 돌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앞에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톡박스 코리아처럼 갭을 크게 띄워서 하루 종일 밀린 저출산 관련 정책주가 있는가 하면 자, 모나미 애들 학용품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섹터는 그쪽에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높이 뛰어서 음봉으로 무너지거나 이런 주식들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감 시황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모나미는 또 하나 일본의 우리 이제 애국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가 일본하고 사연 줄 때마다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기도 한데 자, 모나미의 월봉 추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 놓고 잘 안착하고 돌아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개월선의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모든 중기 추세의 조정은 5주선이에요. 자, 최초의 5선을 회복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고 요렇게 5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꽤 오랫동안 한 이후에 드디어 5선 저번 주에 돌파해놓고 안착하고 있죠. 이번 주 이렇게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위치가 월봉에서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월봉 5개에서 타고 올라가듯이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주나 엔젤 산업 쪽이라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이 목표가를 찍고서 하루 떨어진 이런 종목들보다는 모나미처럼 이렇게 월봉에서 낮게 새롭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에 있는 주가가 좋은 거죠.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서 시황 정리를 하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간 거를 쫓아가서 타기 위해서 경상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저출산이라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주의기도 하면서 저출산 관련 모나미 같은 걸 주식들이 월봉에 높은 위치 않고 이렇게 낮은 데서 둥글게 돌아나가고 있고 특히 주봉에서 추세 상승을 확정짓는 이렇게 5주선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따라서 일봉에서도 보면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나 추세만 잘 유지되면 앞으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위학기를 보면 월봉의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죠.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물론 이번 달 갭을 띄워서 60개월선 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5개월선 위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60개월선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면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 상승 추세는 꾸준히 유지할 확률이 높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급등했다가 떨어졌죠. 오늘 대체적으로 저출산 관련주에 다 그랬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 전에도 이렇게 5월 10일 날도 이렇게 됐죠. 이번 달 6월 1일 첫 달도 이렇게 됐는데 자, 내일부터 쫓아가 사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눌림목 졌을 때 21선까지 주정권이 왔다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위각기나 모남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른 저출산 관련주에서 비해서 높은 데 있지 않죠. 월봉상. 현재 주가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높게 위치해 있지 않은 3위각기나 모나미가 차라리 추세를 잘 유지하는 이 주봉이나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5주선 근처, 일봉에서는 21선 근처 이렇게 왔을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대교라는 종목이 있는데 대교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저출산 교육주 중에서도 당연히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교육 관련주들이 저출산 관련주에 엮일 수 있겠죠. 자, 대교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는 골드크로스 이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친구 앞으로 20개월 선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자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서 이번 달 다음 달에도 좋은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개월 선이 깨지면 5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이 주동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할 매수 이렇게 되게 좋은 거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드디어 5선 회복해졌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때 4월 30일 날 5선을 깨면서 몇 주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주봉이 5선이 둥그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아주 강력한 자 매물대가 됩니다. 이 매물대를 이번 주에 뚫어놓고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가격대 5선만 깨지 않으면 이제 추세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5주선의 가격이 4,536원인데 4,53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돼서 우상향으로 잘 뻗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모든 종목들이 잘 올라가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5일선 리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꼬리가 딱 5일선 리틀하지 않고 있죠. 자, 내일부터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5일선의 변곡점을 보면 이렇게 4,600원대인데 이 자리를 딱 뚫고 나가면 큰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엄청나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날 25% 갔다 왔는데 이날이 4월 14일이에요. 이때를 기준으로 한 달 반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거래량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대교입니다. 자, 대교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3,900억짜리죠. 자,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약간 적자폭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총이 3,900억짜리 매출이 7천억 이렇게 나요. 6천억. 이제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편이니까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 유보율이 지금 178%, 부채 비율이 51%, 빚이 거의 없는 회사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회사예요. 특히 보통 회계상 장부 가치가 6,700원인데 PBR이 0.7%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치가 있고요. 추세가 이쁘죠. 월봉에서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고 주봉에서 예전의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아주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 대규 같은 친구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 시장이랑 마감 정리를 하는 거는 이미 올라간 종목을 갖다가 다시 매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종목을 봄으로 인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거나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큰 상승을 누릴 수 있고 또 싼 주식,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점에 있는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나 모남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로라를 보면 오늘 시가가 이렇게 보시면 4%대? 바로 그때부터 조금 올랐다 쭉 떨어졌죠. 자, 사실 이러한 음봉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 일봉보다는 월봉의 위치가 중요해요. 장기 추세인 월봉의 추세만 살아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월봉의 이렇게 장기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으면서 월봉에서 이렇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과 60개월선 근처 와 있어요. 어차피 올라가도 이 자리 찍고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추세가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이 원형 형태죠. 굉장히 좁은 거고 오늘 고점에 쫓아가지 사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매수의 기회를 주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 이 자리를 5월 20일에 돌파해 놓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안착을 했죠. 5월 8일에 돌파해 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될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1,700원쯤이 됩니다. 그 자리는 이제 오늘 종가보다는 좀 낮은데 이렇게가 돼요. 설사 이 자리가 깨져도 앞으로 추세가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5주선을 타고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상황이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5월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이 친구 좀 더 이렇게 11선이나 21선 지선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 11선과 21선 얼마나 잘 지지하냐에 따라서 추가로 돌아갈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오늘의 저점, 그러니까 이 친구는 5월 27일부터 며칠간 잘 지킨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변곡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로라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밑에서 탈출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막 급하게 올라갔던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보다는 모나미, 오로라, 대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아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조금 특별한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핀테크입니다. 자, 핀테크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건 확실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롯데카드가 핀테크와 함께 핑크와 함께 PLCC를 출시했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핀테크 기업들 주가가 좋고 또 올해 이런 핀테크들이 자꾸 진화하고 있죠. 이 핀테크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금융 서비스하고 정보 기술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이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죠. 요새 보통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함께 수능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핀테크 기술이 대표적이죠. 더군다나 이제 CBDC, 자 이제 보통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많이 발달할 건데 그 디지털 화폐들과 관련해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핀테크입니다. 이 핀테크로 인해서 이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갔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 월봉에서 좋은 자리 잘 유지하고 있던 상한가를 간 거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모든 주식은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그 상황에서 상한가를 빵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정보인증이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때 5개월선을 이탈해서 위험하긴 했지만 이제 저번 달에 5개월선 회복해주고 지금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물론 5개월선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21년도 12월과 1월 달에서 옆으로 간 이 구간인데 여기를 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해줘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과 20선을 동시에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이 5주선과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대량거래가 빵 터졌는데 첫 번째 대량거래죠. 물론 예전에 이렇게 한번 급하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긴 한데 이때 이후로 심하게 자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세게 들어온 거죠. 자 들어왔다가 드디어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예전의 변곡점의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인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자 추세를 이제 돌아나갈 수 있죠. 즉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일봉에서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봉상 5주선과 20주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가 유지돼서 상승할 수 있는 핀테크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월봉에서도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5개월선 예전의 변곡점을 회복해준다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선을 얼마나 잘 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추세가 결정이 되니까 한국정보인증도 꼭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새벽에 영상 말씀드렸던 게 민엔지죠. 자, 이 민엔지는 이 세틀뱅크를 잘 들어두고 있죠. 이 세틀뱅크를 살펴보면 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가상계좌, 폰뱅킹, 간편연금결제, 피지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죠. 이 금융 서비스라고 있어요. 따라서 핀테크 관련주에 엮여 있는데 민엔지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민엔지가 자 세틀뱅크를 잘 살아두고 있죠. 민엔지와 그 세틀뱅크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 세틀뱅크는 특히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옥션치마켓의 결제도 담당하고 있죠. 간편결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자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엔지는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야지 어느 순간 빵 때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월봉의 추세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민엔지는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또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를 했는데 예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박스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놨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거래량을 강하게 실었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에 올려놓고 안착을 한 거예요. 우리 다시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오늘 조금 상승이 있었죠. 5%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5일선이 이렇게 둥고스럽게 돌아간 부분 예전에 과거 속의 매물대인데 자 요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굉장히 잘 뚫어놓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에서만 잘 타고 올라가지고 내일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세틀뱅크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틀뱅크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틀뱅크를 보면, 자,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굉장히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우리 5개월 선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자, 장기 추세의 상승과 조정의 하락의 악재가 항상 5개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 선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요렇게 2월 달에 좀 급등과 함께 회복한 후에 단 한 번도 종가상 깬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추세를 잘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역시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중기 추세 조정이 확증되는 5선 이탈하게 했지만 원체 이격이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5선 10주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선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화요일이죠. 따라서 수목금 3거래일 안에 5선에만 이쁘게 올려놓으면 예전에 2월 달에 급등한 이유와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저도 꽤 오래전에 샀다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제 팔고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21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핀테크 관련한 이슈가 있기도 하고 지금 21선 회복해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서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5수선을 회복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드시 지금쯤 관심 갖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2월 달에 대량 거래 들어온 거에 힘입어서 반드시 한두 번 더 거래량이 터질 수 있고요. 지금 예전에 보면 이제 이 친구도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급등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베이 코리아 매각과 관련해서 미넨지의 자회사인 세틀뱅크가 그쪽에 결제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틀뱅크나 미넨지나 그런 거 관련해서 반드시 이슈와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넨지 살펴볼 때 세틀뱅크도 꼭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좀 시장에서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이제 핀테크 관련주,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조금 밑에 밀려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식이나 급등한 주식, 이 주식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조금 더 아마 다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먼저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죠? 아주 엄청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팔은 거에 비해서 자, 금융투자 기관의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는 괜찮았죠? 오늘 보시면 0.56% 정도 올랐는데 요새 금융투자의 힘이 좀 좋아요. 연기금하고. 그래서 웬일로 기관들이 입어주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 역시 이렇게 오늘은 자, 이 연기금이 사줬고요. 외인의 역시 매도가 있었는데 자,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원체 체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매수세에도 이제 금방금방 반응하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 약간 올라갔습니다.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주봉을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 자,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주선을 회복이 중요한데 저번 주에 회복해주고 이번 주에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직은 견고한 편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저번 주에 5선 회복, 이번 주에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봉은 중요하죠.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봐도 역시 5일선을 타고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에 큰 변화는 없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좀 차트가 예전에 이렇게 잘 타고 이렇게 이쁜 모습이 된 거죠. 그동안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모습 속에 있었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내주는 게 좋아요. 자, 지수가 살아날 때 자, 수익을 내는 게 좋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시장 좋아지면 섹터 잘 잡고 좋은 종목 잘 골라놓으면 조금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6월 1일 시황 정리였고요. 오늘 특징주인 저출산 관련주와 핀테크 관련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